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체코, 순밤을 다녀온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죠. 그런데 해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지이기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 언론이라 더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뉴스앤드토크는 그 어떠한 매합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가 의사 파업 등과 함께 언론 탄압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13일 현지 시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없을까 기사를 통해 최근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사실을 다루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얼마나 돌직구인지 참피할 따름인데요. 디플로맷은 윤석열 대통령은 2년 6개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시간이 있다면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고려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의사 파업, 민주당과 건설적이지 않은 대립, 대북관계 관리 실패에 윤 대통령의 미디어 탄압을 꼽았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특정 언론인과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그의 행보는 정부나 그의 가족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할 때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직격했습니다. 디플로맷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과 MBC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급하고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만에 MBC 사건이 일어나자 기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자신들을 고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기자들의 자택과 보도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짚었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에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 제일치수에서 한국은 62위로 떨어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47위였고 2022년에는 43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언론의 자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3일 현지 시간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래 여론조사 최저치 기록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로이터는 젊은 의사들의 개혁안을 놓고 수개월간 파업을 벌이면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해졌고 정부의 분쟁 조정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70%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로 의뢰, 정원 확대, 경제, 소통 미흡 등이 거론됐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여당 지지도도 28%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체코 순방 직전 이런 기사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을 정도면 도대체 일을 얼마나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은 여전히 언론을 탄압하기 바쁘다는 평가가 나오죠.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더욱 심각하고 검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는 내부 지적이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화근입니다. 정 의원은 지금 방심위에서 언론사에 제재를 내리고 있는 건 검열에 해당하는 건가 아닌가라고 묻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되나라고도 물었는데요. 김준희 지부장은 권력자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언론을 처벌하는 심의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중징계 29건 정보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유일임 취재와 이전 방심위 취재의 근본적 차이가 뭐라고 보시나라고도 물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은 과거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 간의 성향 차이는 있었다면서도 위원회라는 조직은 서로 포럼을 통해 심의를 하는 거다. 그런데 유일임 씨가 오고 나선 위원회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회가 아니다.
그냥 복임제라고 하자 김준희 지부장은 현재는 특히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썩어 빠졌다는 겁니까? 김준희 지부장은 방심이 현암을 묻는 황정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전에도 방심이가 썩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은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일임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이 별명이 아주 많아졌다며 표적심해, 간파심해, 정치심해, 청부심해, 입대막심해 등 수많은 별명이 부끄러웠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모든 직원이 바란다고 직격하기도 했고요. 국회에 출석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심이 고소원들은 기자나 PD들처럼 직접 권력 비판을 하면서 권력과 대척점에 설 일이 거의 없다. 민간기구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직장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윤창현 위원장은 류일임 씨가 오고 나서 지난 1년간 몰상식과 비합니다. 한꺼번에 터져나왔기에 이렇게는 일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현 정권이 평범한 사람들을 투서로 만들고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및 탄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묻자 정치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했고요. 윤창현 위원장은 국회와 대통령 추천위원들에 의해 전파적으로 심의 결과가 왜곡되는 결과가 계속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언론계에선 정치적 악용이 가능한 공정성 심의를 방심위에서 분리해내는 것을 시작해서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 개혁기구를 만들어 통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은 전부터 끊이지 않았지만 류일임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일방통행이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정부 비판적 방송에 심의 민원을 제기해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사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정부 여당 비판적 보도에 전례 없는 고관부의 중징계를 쏟아냈고 방심위 4.3 전례 없는 인터넷 신문 대상 심의를 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 쟁점 현안의 여야 추천위원들이 협의의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방심위에선 직원들도 도미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 규제 등 일방통행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고소한 사불의 3 이상이 연대 서명에 동참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수 고소원이 소속된 언론 노조 방심위 지부 새 집행부가 꾸려졌고 젊은 세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여러 행동에 나섰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주요 사건 관련 보도에서 연속해서 거론되자 MBC 앵커가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고 했죠. 조현영 MBC 앵커는 지난 13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청와대가 있는데도 용산에 가겠다며 생긴 일과 주가 조작 사건 존주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을 공개했고 김건희는 119 특수구조단 뚝솜 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잇따라 방문해 간식을 전달하고 구조 현장을 살핀 바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행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찰들과 함께 마포대교 일대를 걷기도 했는데 여기서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치자도 아니고 뭡니까? MBC와 JTBC는 다음 날인 지난 11일 메인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날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검색 사이트에서 올해 나온 전체 뉴스를 집계해보니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 기사보다 비공개 행보를 이어온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기사가 오히려 더 많다는 특이한 결과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창피할 정도로 웃긴 사안인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정부의 수준을 김건희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을 말하든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게 이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정치 비평 채널 뉴스앤드포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